2025년 3월 24일 마감 밑권 심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이고요.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죠. 이벤트가 굉장히 좀 많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을 좀 확인을 해보게 되면요. 24일 날 한덕수 전 총리 헌재 개헌 판단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6일에는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직 상실 때에는 대권 가도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무죄를 받게 되면 대세론이 굳혀질 듯 하죠. 자, 그 다음에 28일에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탄핵 심판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하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는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3월 31일 날 공매도가 있죠. 이 공매도 이슈에 따라서 지금부터 뭐 어떤 종목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4월 2일이죠. 4월 2일 날 보편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어, 새롭게 좀 바뀌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따르면 표적관세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호관세가 더 표적화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무차별적으로 부과하는 보편관세가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이런 특정 산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보편관세보다는요, 표적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덜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15개국을 공개를 하지는 않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도 역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이런 이슈로 인해서 미 선물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리나라 흐름은 좀 다르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다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하나 더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확인해 보고 싶냐면 환율이에요. 환율이 오늘 또 소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420원부터 시작을 해서 1475원 사이에 박스권으로 환율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관세에 대한 악재가 존재를 하다 보니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좀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의 흐름도 지금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환율 때문에 뭐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앞서 31일 날 공매도에 대한 이슈도 수급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현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이 118억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장 초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뭐 10시 20분, 9시 20분이죠. 9시 20분부터 외국인 쪽에서 매수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매수에서 매수폭을 축소를 하게 되면서 현재 118억으로서 매수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관에서는 매도가 계속 이어지다가 10시를 기점으로 매도폭을 축소를 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지금은 234억 매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확인해 보게 되면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기관 쪽에서는 매도폭을 확대를 하는 반면에 외국인 쪽에서는 매도폭을 축소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양시장 모두 혼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다가 약세가 이어지게 되면서 0.3% 하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2620포인트를 지지를 하면 여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680포인트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올라가다가 지금 뭐 윗꼬리를 달면서 도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723포인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윗꼬리가 형성이 되게 되면서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미국 시장 미 선물만 보게 되면요. 미 나스닥 선물이 한 0.7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S&P 500도 0.66%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슈가 내일 국내 시장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주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자동차 대표주가 상승을 하고 있죠. 4월 2일 날 보편관세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자동차를 제외했다라는 이슈가 좀 존재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 이어졌고요. 기아차,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게 되면서 올해 안에 누적 판매 3천만 대를 달성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양사 모두 미국에서 최다 판매를 달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자동차 쪽으로는 여전히 이슈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DB투자증권에서도 자동차에 대한 리포트가 나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 중국의 한학령 해대 기대감에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엔터테인먼트 당연히 이슈가 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슈가 될 수밖에 없고 여행주라든가 카지노주도 역시 뭐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기 때문에 하락하게 되면 매수를 해서 상승하게 되면 매도하는 그런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미국 반도체주 마이크론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만 그 다음 날이죠. 지난 금요일 날 마이크론이 8% 넘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 수익 추정치가 낮아졌어요. 그리고 2020년 6년도에 회계 추정치 역시 낮아지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국내 반도체주 역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해운주, 미국의 중선박 수수료 부과 공청회 대기 속에서 반사이익 기대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2월 미국 항구에 들어오는 중국 사 선박에 15억, 그 다음에 중국산 선박에 22억 수수료를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거는 중국산 선박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 선박을 이용하거나 뭐 이런 이슈에 따라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선박이 이슈가 되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STX 그린로직스가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외에 방산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 확대 및 미중 차세대 전투기 공개 소식 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연장 협상이 진전을 보이지 않고요. 지난주 가자에서 지상전을 재개한 이스라엘이 확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미국 공군이 차세대 전투기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을 했고요. 록히드 마틴은 떨어졌죠. 그래서 둘의 종목이 변화가 굉장히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47로 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왜 F35까지 만들었잖아요. 근데 왜 47이냐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47대라서 47대 대통령이라서 F47 이렇게 정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서 얘기해 드렸던 대로 자동차주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두 종목이 상승을 하고 있죠. 반면에 한국항공우주는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차 우 상승 역시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 글로비스 상승을 하고 있고요. HMM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보증보험도 3%대 상승을 하고 있고요. SPC 삼립의 경우는 크보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KBO 빵을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 3일 만에 100만 개가 팔렸다 뭐 그 얘기가 좀 있게 되면서 SPC 삼립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반도체와 2차전지 그다음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마 비슷할 거예요. 비슷한데 HLB 그룹지가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HLB가 14% 상승을 하고 있고요. HLB 생명과학도 역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한알령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SM과 JYP, YG 엔터테인먼트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로봇주 중에서는 유일 로보틱스, 그 다음에 태성, 유리기판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서는 HLB 제약도 오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PSK가 매수 타이밍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외에 CNC 인터내셔널은 의류 관련주죠.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넥슨 게임즈, 뭐 이런 종목들로 상승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성우하이텍, 인화전공, 아스트 이것도 HLB 테라퓨틱스, 동방 메디컬, SOS랩 그러니까 뭐 지금 보시다시피 뭐 특정된 이슈가 나온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고 테마로 엮여 있는 건 일부 강세가 보이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종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확인해 보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한알령 이슈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4%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 LG 플러스는 변동폭이 너무 없어갖고 그냥 매도 처리를 하고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상 움직이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은 2%대 상승하는 종목도 확인을 좀 해볼 예정인데 오스코테, 포스코 홀딩스, 파미셀은 30억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공장을 늘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테만 요거는 좀 차트 잘 확인해 보게 되면 매수 타이밍 다시 한번 잡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코미코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PSK 역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2시 50분 기준이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 그 외에 종목들이 그렇게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렇게 큰 폭으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도 역시 뭐 변동폭이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종목을 좀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일단 이 종목 그 다음에 관심 종목까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YG엔터.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한알령 이슈가 있는 거고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는데 대신증권에서 블랙핑크 월드투어 240명 이상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를 반영을 하게 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는데 목표가 8만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6만 5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핑크에 이어 베몬 월드투어 흥행도 역시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4분기 실적 서프라이즈는 베몬의 MD 그러니까 머천다이저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에서 정리가 됐다. 견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서 1분기 역시 베몬이 본격적인 실적을 거둘 것으로 보이게 되면서 올해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만 5천 원을 8만 원이죠. 8만 원을 목표가로 제시를 해놨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8만 4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횡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뭐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7만 1천 원에서 7만 3천 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올해 실적이 괜찮아지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84,000원, 3,000원대까지 들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들고 가셔도 무난한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플러스는 지루해서 매도를 했다라고 말씀을 좀 해드렸는데 2월 초에 매수를 했거든요. 2월 초에. 그리고 거의 한 달이 넘게 횡보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빠르게 정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고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U 플러스에서 레뷰 코퍼레이션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변동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매매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11,200원 수준이네요. 11,200원 수준까지는 변동폭이 좀 있기 때문에 박스권 매매를 좀 하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 이상 움직이는 종목이 오스코텍이에요. 오스코텍.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2% 이상 움직이긴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냥 거의 한 달째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 이슈가 있는데 쪼개기 상장이죠. 그래서 소액주주와 지금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동폭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루한 영향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편관세에 대한 이슈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포스코 홀딩스만 딱 보게 되면 특별한 이슈는 없어요. 특별한 이슈는 없는데 오늘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30만 5천원을 이탈하기 전에는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체크를 좀 해보게 되면요. 파미셀. 울산에 3공장 시설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단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조정을 좀 살짝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전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들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지지가 나왔어요. 일단은 이전 고점 부근 때까지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제테마 볼게요. 제테마가 오늘 흐름이 좀 나오다가 조금 아쉽긴 한데 아쉬운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박스권을 돌려내게 되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7,460원, 70원 여기 돌파하게 되면 거래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 거래 동반되고 거래 없는 조정, 그 다음에 거래 동반되면서 돌파를 해주면 이게 상승 추세 유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 바닥까지 다 와 있는 상태에서 7,500원을 그냥 러프하게 7,5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7,850원대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850원은 그 다음 목표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에서 코미코가 오늘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변수예요. 6만원 부분이 단기적인 저항에 걸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6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없으신 분들도 매수 타이밍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PSK도 3%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가 단기 저항이었잖아요. 단기 저항이었는데 이 단기 저항에 지금 걸려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을 가지시는 분들은 23,500원을 돌파를 할 때가 다음 추가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분할 매수로 매매를 좀 이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내일이 좀 변수일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반도체가 이슈가 되게 되면 22,500원 돌파를 할 가능성이 높고 23,500원 저항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반도체주가 한 번 더 미국 쪽에서 약세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21,300원을 손절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심 종목까지 다 말씀을 좀 종목 AS 다 진행을 좀 했고요. 관심 종목은 세 종목이 나왔습니다. 성화이텍, 화신, 바이넥스 이 세 종목이 나왔는데, 뭐 오늘 올라가는 게 뭐 이쪽이었죠. 그렇죠? 자동차 부품주였는데, 지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성화이텍은 이분할 생각을 좀 하시고 매매에 임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단기적인 저항이 5,850원이었는데요. 이 저항을 돌파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오늘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5,700원이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지금 5,4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건 내일 1차적으로 5,850원 반등이냐 5,700원 반등이냐 이게 변수인 거고요. 손절가는 5,45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성화이텍은 실적이 뭐 확실히 나오거나 하지는 않아요. 커버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여전히 주가는 바닥에 있다라는 거, 보편관세에 대한 이슈가 존재를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편관세에서 딜레이가 된다라는 거겠죠. 화신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다만 1분기 실적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 괜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역시 화신을 매수 타이밍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매수 타이밍을 8,4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900원. 이거는 폭이 좀 있습니다. 손절가 폭이 있기 때문에 매수를 많이 안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매수를 많이 안 들어가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바이넥스 정기 주총이 오늘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있었고요. 단기적으로 박스권은 이렇게 매매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전 고점까지 23,000원대까지 보셔도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22,000원 목표가로 잡고 대응을 하면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7,000원 이하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6,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동시효과가 마무리되기 5분 전인데, 일단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리스크 관리하면서 지켜보신다고 하면 뭐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자동차주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안 나올 수는 있겠는데 반도체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SFA 언급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 다음에 심텍, 만약에 반도체가 미국 영향에 의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세 종목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SFA 보시고요, 심텍 보시고요, PSK 요 세 종목 좀 관심 타이밍에 나온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말씀드렸던 대로 SFA, 심텍, 내일 반도체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PSK, 요거 다 한글이죠. 이렇게까지 언급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종목들 모두 체크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고요. 내용이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마감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번 주 목요일에요. 목요일 8시 저녁입니다. 밤 8시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보유 종목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라이브를 진행을 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대로 내일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 프리웨이 모에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